강좌가 시작돼야 되겠죠? 자, 오늘 AT 맛보기라고 하는 교재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산전자에 대한 실무 수행평가를 갖다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FAT 2급 준비하면서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실무 수행평가를 진행하게 되면은 거기 시험지에서 우선 회사가 어떤 것을 다루는 회사인지 먼저 꼭 한번 보라 그랬었죠. 여기는 지금 컴퓨터를 도소매업으로 하는 그 회사네요. 용산전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읽어보셨던 그 실무 수행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실무 수행 유의사항 지금 잠깐 읽어보시고요. 왜? 여기는 이번에 이제 FAT 1급에서는 매매출 전표라는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FAT 1급에서는 어떤 얘기가 주의해야 될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부터 어저께는 설명 말로만 해드렸던 거였었는데 문제 수행 결과도 옆에 나와 있긴 했지만 문제 형태를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기로 하자고요. 문제 1번 보세요. 문제 1번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그래서 10점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나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86페이지에 보시면 정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 이것도 FAT 2급에서 해보았던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의 세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이번에는 바드럼하고 장기차입금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 문제가 기초정보 입력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문제 2번에 대해서 거래자료 입력이라 해서 20점이 나와 있어요. 거래자료 입력은 우리 FAT 2급에서 했던 일반 자료에 대한 입력, 일반 자료 입력하는 항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보니까 첫 번째는 현금 영수증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2번 문제에는 두 번째 문제에는 약소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통장 거래를 한 거에 대한 거래 입력은 어떻게 합니까? 통장 거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영수증, 이거 일반 영수증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일반 영수증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294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섯 번째 문제는 회사에서 자동차세 납부했을 때 거기 고지서 보고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옆에 있는 295페이지에는 일반 거래 입력, 그래서 지로영수증 온 거, 신문대금이죠. 신문대금은 어떻게 입력합니까?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해서 총 6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점수로 20점 준다고 나와 있어요. 29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배우셨던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는 문항들입니다. 문제 3번에 부가가치세 24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의 의미는 여기에 입력하는 자료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증빙 서류들입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전자세금기산서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이니까 매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2번인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인 거 보니까 매입이겠네.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 또 매입거래이긴 하지만 이번 증빙서류가 이번에는 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매출거래 전자세금계산서인데 거기 보니까 품목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이거 복수거래 입력하라는 뜻이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0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매입 세금계산서이긴 한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영업부용 승용차 2000cc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불공거래 문제 나왔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302페이지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또 나왔네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신용카드에 대해서 판매하고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임요. 그렇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또 똑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뭔가 차이가 있긴 하겠죠.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렇게 총 7가지의 문제를 내주고서는 점수는 24점 이렇게 배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보니까 결산
우리가 배웠던 수동결산 문제 하나, 그다음에 자동결산 문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내놓고서는 점수 8점을 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306페이지의 맨 마지막 걸 보시게 되면 아까 어저께 우리 배웠던 거죠. 항목에 대해서 지금 회계정보 이용해서 다음 장부나 그다음에 재무제표 조회해서 답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 구성 요소가 나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 FAT 1급 수준의 증빙서류도 실무로 어떤 구성으로 되는지 한번 실제로 봤으니까 10분 쉬었다가 1시간 내에 점심 식사 하시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10분 쉬세요. 답은 뭐 옆에 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 차근차근 보면서 FAT 1급에서는 자격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돼서 나왔는지를 갖다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누르시고요. 1번 문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이라고 되어 있었죠. 거래처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등록 여러분이 클릭하셔야겠죠. 거래처 등록 클릭하셔서요. 비교해 보시면 되죠.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요. 거래처는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드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드림, 여기 바로 보이네요. 드림 클릭하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어디가 차이 나는지 찾아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주소가 여기 틀렸다고 옆에 나와 있죠.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가 아니라 남부 순환로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조회하셔서 일단 여기 강남구 해주시고요. 시험 보실 때는 그냥 키인해서 입력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부 순환로 2931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조회 결과 없대네요. 순환로가 그래서 없다 그랬구나. 남부 순환로 2931 그래서 적용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나요?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추가사항이 있었죠. 추가사항에 이메일 없죠? 입력해 주라는 얘기죠. 1004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두 가지 다 정리가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요. 이번에는 정기분 재무지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이상이 있나 보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열어보시고요. 자, 보니까 지금 밑에 대차 차익이 지금 떠 있죠. 대차 차익이 1665만원이 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해봤던 것처럼 교재에서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의 계정들과 그 다음에 입력되어 있는 그 계정이 어디가 차이 나는지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저는 현금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현금 답안지 볼게요. 거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하나씩 비교하시게 되면 임차보증금이 문제가 있네요. 임차보증금 여기 지금 200만원 되어 있는데 임차보증금 교재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천만원 되어 있죠? 2천만원으로 이렇게 수정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차이 났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네요. 그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213 해서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거 얼마지요? 135만원인가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13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대차 차익 딱 없어지죠. 이 계정 중에서 이렇게 두 개 찾아가지고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교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화면하고 그 금액 일치시켜야 되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그 자산 총계하고요, 부채 자본 총계 이 두 개를 얘가 똑같아야 되지 또 잘못해서 이걸로 맞추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감가상각 누계까지 반영돼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가 교재하고 자산, 부채, 자본, 총계 맞출 때는 오른쪽 거 보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오른쪽이 자산 총계 12억 4,535만 원.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맞추시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 나왔죠?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시고요. 자, 바드럼 돼 있으니까 바드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열린다 그랬죠? 그러면 거래처는 한일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한일 만기일자는 주어진 대로 만기일자는 2020년 3월 15일 입력해 주시고요. 엄번호 다 입력해 주셔야 되죠. 088이 신한은행이에요. 004가 국민은행이에요. 실제로요. 그 다음에 2019 11월 15일 그 다음에 123412342 금액은 530만원.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는 자수. 그 다음에 발행일은요 한일이라고 되어 있죠. 한일. 자, 발행일자는 2019년 11월 15일. 거래일자도 2019년 11월 15일. 어음종류는 전자. 지급기간은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300번으로 되어 있네요. 지점은 용산 지점. 용산. 예. 이렇게 하면 바드러움에 대한 건 다 입력이 끝났네요. 자, 저기 나중에도 똑같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다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어음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차입금일 경우. 단기 차입금이 됐던 장기 차입금이 되겠던 대부분 장기 차입금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장기 차입금도 지금 보기에서 참고사항 보시는 것처럼 거기 주어진 자료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셔서요. 화면이 또 똑같이 바드럼처럼 화면이 바뀝니다. 은행은 거래처는 하나은행. 그다음에 만기일자는 2023년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차입금 번호 같은 건 없죠. 통과. 금액은요 3천만 원. 그다음에 거기서 주어진 자료 일시라고 되어 있죠. 일시. 금융기관 되어 있고요. 이체 구자 이런 거 없죠. 통과. 그다음에 후급 일할 돼 있고요. 이자 지급일 다른 건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다른 최초 차입일 있다. 최초 차입일은 2018년 10월 1일. 다른 또 자료가 있나요? 만기일자 상환일시 후급. 예, 없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주어진 자료들만 쫙 다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주어진 자료 입력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라도 빼놓으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시고 주어진 자료만 다 입력이 됐으면 끝.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은행도 됐고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세 가지 문제 기초정보 등록과 관련된 것들 다 해보셨고요. 289페이지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일반전표 입력이라고 했었죠. 얘는 자, 일반전표 입력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자료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매출처 담당자 영업 담당 직원과 식사하고 식사 대금은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 지금 얘는 날짜가 며칠입니까? 날짜는 2020년 8월 5일이네요. 8월 5일 선택하시고요. 자, 돈을 다 지급했으니까 얘는 출금전표로 해도 되겠죠? 출금전표. 계정 과목은요. 접대비. 접대비 엄청 나오네 이거. 그러면 접대비 코드 외워놓는 게 낫지 않을까? 813번. 접대비 해놓고 금액은요. 16만 5천원. 끝. 자, 근데요. 지난번에 우리 회계 1급에서 거기 부가가치세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불공사항 설명해 드릴 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사항이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 54번 불공 처리해주는 코드 하라 했었죠.
근데 현금 영수증이나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나왔는데 불공과 관련됐으면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셔야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좀 배웠으니까. 지금 여기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원칙은 어디서 입력했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했어야 되는데 얘 지금 접대 비율 관련됐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일반 전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된 거랍니다. 구분됐죠? 이것도 어저께 애경 씨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배우면 이런 게 보이는데 안 배웠을 때는 이런 거 그냥 영수증 있으니까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더란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이번에는 약소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FAT 1급은 어업 문제 무조건 100% 출제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약소금 거래를 한번 볼게요. 근데 당좌예금도 있네요. 당좌예금에 맡기신 금액에 표시가 된 거 보니까 돈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것만 딱 보고도 차변에 당좌예금은 무조건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한번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약소금 거래가 나오면 분계부터 먼저 하시라 그랬었죠. 자, 자료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부국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2,200만 원을 신한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 어음 할인료 동그라미 쳐놔야 되죠. 이 할인 나오게 되면 얘 매각이라는 말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인 나오고 매각 나오면 이 할인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또 하나 지금 받으러 우리가 받아 두었던 어음을 할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약소금에 대한 정보 다 입력할 필요가 없죠. 조회만 해서 블록에 하면 되고 필요한 것만 추가적으로 입력해주면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러면 분기할 때 날짜는 8월 10일이라고 그랬고요. 차변에 지금 당좌예금 들어왔죠. 당좌예금으로 거래처는 어디 당좌은행 신한은행이네요. 신한은행으로 하셨어요. 금액 입금된 거는 2,180만 원. 그다음에 차변에 차이나는 20만 원은 뭘로 하라 그랬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건 뭐 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는데 이거 틀리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20만 원. 대변에다가는 우리 받으럼 없어졌죠? 받으럼은 은행에다 팔았으니까 거래처는 어디였죠? 부국상사. 부국상사 해주시고요. 2,200만 원. 자, 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 자금 관리에다가 입력하셔야 되니까 F2 누르면 F3 누르시면 되죠. F3 누르시고요. 자, 할인이라고 딱 나왔네요. 할인 전에 어음번호에서 또 쓸 필요 없이 이제 F2 누르면 되겠고요. F2 나왔네요.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그랬더니 할인 기간으로 바로 넘어갔네요. 할인 기간 어디서 했다 그랬어요? 신한은행에서 했다 그랬었죠. 신한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지점은 용산 지점 나와 있죠. 용산 써주시게 되면 되고, 원래는 할인율도 집어넣게 되는데 우리 할인율 자료에서 준 거 전혀 없죠. 예,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땡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인가요? 자, 얘도 한번 통장 거래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통장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맡기신 금액, 찾으신 금액 맡겼대요. 그럼 보통예금 들어왔겠네요. 그죠? 차변에 보통예금 써야겠구나. 일단은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자, 날짜 8월 13일 먼저 해놓고요. 거래 내용 읽어볼게요. 자료 설명. 주식회사 유명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보통예금으로 계약금 받은 거네요. 판매와 관련된 거니까.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써주시고요. 은행은 서울은행이네요. 서울은행 해주시고, 서울은행 없어진 지가 언젠데.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다가는 돈 받았으니까 선수금 쓰면 되겠다. 그죠? 선수금 어디서 받았는지 써야 되겠죠. 거래처 유명 해주시고요. 금액 500만원. 자, 그 다음에
290페이지 4번 문제네요. 날짜는 8월 21일로 되어 있으니까 날짜 8월 21일 해주시고요. 거리 홍보 행사 시 증정할 마우스패드 구입하고 지금 홍보하는데 돈 썼죠? 그러면 계정 뭐로 써야 되겠구나. 뭘로 써야 돼요? 광고 선전비 쓰면 되겠죠? 서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써주시고요. 금액은 12만원. 대변에다가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출금 거래를 하면 다 되겠네요. 출금 거래. 근데 얘는 지금 그 증빙서류 분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번에 또 있죠.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영수증 수취명세서. 근데 문제에서 말이에요. 1번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를 해줬는데 만약에 이 비용으로 처리할 것 없으면 다른 사람 또 뭘로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마우스패드 계정으로? 그렇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광고했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소모품 B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아예 계정 없는 거 아니라면 얘 광고 선전비고요. 자, 그렇게 됐고, 자, 그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할게요.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국가에서는 우리 그 증빙서들 수취할 때 3만 원 이상 비용을 썼으면 정규 증빙서류 받아 놓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정규 증빙서류를 못 받았을 때는 요거 거래를 쫙 다 기록해서 그 내용 알려주면은 가산세 2%는 있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기 위해서 전체 메뉴에서 여기 오른쪽 여기 끝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있죠. 지난번에 작성해 봤을 때도 별다른 건 없었잖아요. 그냥 쭉 입력만 하면 됐었어요. 영수증을 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한번 입력해 보세요. 거래일자는 2020년 8월 21일. 상호는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광고상사라고 되어 있네요. 광고상사. 성명은 김상훈이라고 되어 있죠. 김상훈. 자, 사업장은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72. 사업자 등록번호는 105-36-145-83. 거래금액은 12만원. 자, 이 구분 해당되는 거 없다 그랬었죠. 그냥 넘어가시고요. 일단은 계정코드 우리 광고 선전비 썼었죠. 광고 선전비로 833번. 뭐야? 저기요? 그냥 마우스패드 써요. 뭐 아무거나 써도 돼. 자, 이렇게 써놓게 되면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다 입력했고요. 영수증 수취명서 클릭해 보시면 앞에서 입력한 자료 분류하는 거라 그랬었죠. 자동으로. 얘는 확인만 해보시면 되고 굳이 뭐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거기 4번 문제 요구에 대한 거 입력을 다 끝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 29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행 팁 여기서 설명 나와 있죠. 한번 참고로 나중에 이따가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5번째 문제 보니까 자동차세 납부라고 되어 있네요. 얘도 일반 전표 입력으로 다시 오셔서요. 날짜는 며칠 날짜인가 보니까 8월 31일 날짜로 되어 있네요. 8월 31일 날짜로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 영업부에서 사용한다면 유형자산이라는 뜻이고, 승용차 자동차세 사용하면서 세금이 발생했으니까 얘는 세금과 공과라는 규정으로 처리해 줘야겠구나.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납부했대네요. 그럼 얘는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금과 공과 써주시면 되겠네요. 세금과 공과로 817번. 금액은 16만 5천 원이네요.
자,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증명서들이 입력하기가 좀 편하죠. 자, 그 다음에 295페이지 6번 문제예요. 날짜는 9월 1일로 되어 있고요. 날짜는 9월 1일. 자, 8월분 신문 구독료 현금 납부했대요. 그럼 얘도 출금거래일 거고, 신문 구독료는 우리 어떤 계정 사용하기로 했죠? 도서 인쇄비. 금액은 18,000원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 FAT 1급 수준에서 나온다는 사항으로 맛보기로 한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한번 해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FAT 1급에서 배우셨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체 화면에서요, 일반 전표 밑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을 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얘는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매출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날짜를 보니까 9월 21일로 되어 있죠. 9월 21일로 해주시고요. 자, 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니까 부가세 유형은 매출이다 매입이다 먼저 판단하셔서 매출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품목은 컴퓨터 써주시고요. 수량은 20대, 단가는 40만원. 거래처는 유명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금계산서 그냥 건너뛰어야 되죠. 왜?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분계는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에다 동그라미 치셔야죠. 예, 일상적인 상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정성할 거고요. 대금 아직 못 받았네요. 그럼 이제 전체가 외상이죠. 2번 해주시면 분기가 다 끝났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되죠. 전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2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얘를 클릭하세요. 자, 우리가 날짜는 9월 21일이니까 9월 21일 것만 조회합니다. 인터 치면은 미정수능 나와있죠? 클릭하시고, 자, 순서대로 그냥 누르라 그랬죠? 전자발행 누르시고 확인, 또 발행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로그인 하시고요. 조회되시면은 아직 전송 안 했으니까 매출 조회를 누르셔도 돼요. 매출 조회하면 9월 21일 것만 딱 뜰 것이고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발행 누르면 끝. 전송 성공 됐죠? 그리고 전표에 가셔서 메인매출 전표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시게 되면 전자 발행으로 딱 떠있죠? 이렇게 하면 됐어요. 발행 천천히 해보세요. 이거 두세 번만 연습해 보시게 되면요, 저처럼 그냥 클릭하면 빨리 끝내지 저 일일이 안 봐요. 왜? 벌써 입력한 자료가 정확하면은 뒤에 거는 어차피 틀렸더라도 수정하려고 하면 뭐 수정해 줘야 돼요? 원래 입력했던 자료를 수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다음 입력만 정확히 된 거 확인되면 빨리빨리 클릭해서 끝내야지 시간이라도 절약되잖아요. 그죠? 그걸 뭐 일일이 그냥 확인하고 검토할 거 있어요? 어차피 입력하는 게 잘못됐다면 틀린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발급하는 문제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이번엔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네요. 날짜가 9월 23일 입력하시고요. 9월 23일. 자, 부가세 유형은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이에요. 불공사항에 관련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럼 51번 하세요. 품목은 똑같이 컴퓨터로 해주시고요. 수량 10개, 단가는 30만원, 거래처는 금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천.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으니까 1번 눌러서 입력. 대금은 지금 현금도 받았고 외상으로도 하고 있죠. 그죠? 현금도 하고 외상으로도 했으니까 얘는 1번 현금도 안 되고
2번 외상도 안 되고 4번 카드도 아니면 혼합을 해주셔야 되죠. 혼합으로 눌렀을 때는 여러분이 밑에서 분계 반드시 완성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자, 상품 300만원짜리 부가세 대급금 30만원까지 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은 330만원인데 얘를 어떻게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30만원 먼저 지급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현금 30만원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외상으로 했으니까 2번, 아니 뭐지 2번이 외상매입금 300만원 해주시고 띵 치면 예,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빙서류는 전자계산서로 나와 있죠. 날짜는 9월 25일 9월 25일 해주시고요. 자, 유형 매출인가 매입인가? 매입이죠. 그러면 증빙서류를 보니까 계산서라고 되어 있네. 계산서는 면세지. 그래서 면세 5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거기 보시게 되면 왜 전자계산서를 받았을까 하고 품목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면세 품목 배웠죠? 아, 그래서 계산서 받았구나. 품목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주, 쌀, 가루하고 청정미 써주시고요. 수량은 20, 단가는 5만원. 면세 품목이니까 부가세 당연히 없을 거고요. 거래처는요, 관악농협. 여기 전자세금잔에는 전자자 있으니까 받은 걸로 표시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금액은 다 외상이라고 했네요. 자, 얘는 상품,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러니까 계정 여기 혼합으로 해주셔야겠다. 그죠? 혼합으로 해서 밑에 상품 아니라 그랬어요. 이 계정 뭐라고 써야 될까요? 보니까 자료 설명에 직원 식당에서 사용할 거래요. 계정 뭐라고 써주면 된다? 오케이. 복리후생비도 외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 뒷담 많이 나오니까. 자, 복리후생비는 811번 코드번호, 접대비는 813번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복리후생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아직 안 치렀죠. 얘는 미지급금 해주시고 거래처는 관악농협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증빙서류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세금계산서가 나왔는데 얘는 왜 세금계산서가 나왔을까? 날짜는 10월 8일로 되어 있네요. 10월 8일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을 보아하니 우선 매출이죠. 매출에서 세금계산서예요. 그럼 별다른 거 없으니까 여기 11번이겠구나. 네. 품목. 이것 때문에 4점씩이나 주면서 여기 등록하라고 똑같이 매출 자료가 나왔네요. 그러면 복수거래 누르셔야 되죠. 복수거래 누르셔서 노트북하고 컴퓨터 다 써주세요. 노트북 10개, 단가는 6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10개 또 단가는 50만원. 다 됐죠?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현우. 세금계산서 이제 발급한 걸로 해야 되죠? 발급했다. 분계는 이 돈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고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혼합으로 해주시고 밑에 상품 매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차변에 보통예금은 103번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예금 거래처는 위에 우리가 증빙서류 입력한 거래처하고 다르죠. 제가 탭으로 넘어가라 했어요. 탭으로 옆으로 쓱 해주셔서 보통예금은 어디 은행이냐면 서울은행으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서울은행 해주시게 되면 98001 예, 됐어요. 이렇게 보통예금 밑에 계정 금융기관 입력하실 때 거래처 위에서 증빙서류 입력한 거래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끝.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나왔네요. 근데 얘는 매출 매입
매입이네요. 날짜는 우선 16일 입력해 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매입에서 매입세금 계산서는 이게 볼 때마다 51번인가 54번인가 꼭 주의하시라 그랬었죠. 이게 불공사항 해당되는 거 꺼리가 보이나요? 보였네. 천시시죠. 그러면 얘는 54번 불공 선택합니다. 그럼 불공 선택을 하게 되면 왜 불공이에요? 물어보죠. 우리는 해당되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또는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얘는 구입에 해당돼요. 유지에 해당되겠어요. 요 유지하면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된 비용도 불공 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품목은 뭐였었나 봤더니 타이어를 교체했다네요. 타이어 교체. 자, 그다음에 수량 같은 건 없고 공급가액은 30만 원. 거래처는 어딘가 공인 카센터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금액은 밑에 보니까 돈 안 줬네요. 그럼 얘는 일상적인 상거래 아닌 매입이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얘는 혼합분기로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혼합분기 눌러주시고 자, 그다음에 계정도 얘는 상품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 교재에서 차량 유지비로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대변 금액은 다 주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 해주시면 되겠네요. 미지급금 거래처 똑같죠? 공인카서비스센터에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4점짜리 거래요. 왜? 뭐라도 한 번 더 클릭했으니까 불공이니까 그래서 4점짜리로 얘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네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날짜가 며칠 날짜입니까? 24일이네요. 10월 24일 날짜로 자, 부가세 유형 매출인가 매입인가 휴한 상사의 컴퓨터를 판매하고 판매에 따랐으니까 매출에서 찾아야겠네요. 매출에서 찾아야 되는데 불공사항 당연히 아닐 것이고 여기 그러면 카과 하나밖에 없겠죠. 17번 카과 선택하세요. 신용카드사 입력하라네요. 현대카드사 있으니까 현대카드사 누르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컴퓨터 판매에 따랐으니까 컴퓨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주의서 공급가액에 여기 카드나 현금 영수증 건별 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면 공급대가 입력하세요 그랬었죠. 공급대가 57만 2천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52만원하고 5만 2천원 자동으로 나뉘어지죠. 근데 만약에 이거 실수해서 공급대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숫자 보고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된다 그랬었죠. 공급가액하고 세액 입력해 주셔도 돼요. 자, 거래처는 어디로 해준다? 카드 거래일 때는 카드 뭐죠? 거래처가 항상 어디다? 근데 여기는 그거 아니네. 휴한상사라고 입력해야지. 증빙서류니까 얘는 휴한상사. 회계 처리할 때만 건너뛰고요. 카드 상품 매출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03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마지막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날짜를 보아하니 10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영업부 회식은 또 뭐예요? 복류생비 아까 811번 코드번호 외웠었죠? 자, 그리고 6번의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매출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였었고 지금 7번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매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죠. 자, 그래서 유형을 보니 얘는 이번에 매입이죠. 매입에서 카드와 결제된 거 불공사항 아니니까 그냥 카과 57번 선택하면 되겠네요. 똑같이 신용카드 입력하래요. 국민카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그냥 회식비 정도 하면 되겠죠? 회식비. 자, 여기도 공급대가 입력하셔야겠죠? 12만원 이렇게 했더니 지가 알아서 공급가액과 세액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거래처는 어디서 먹었을까 봤더니 궁전 한식이래요. 근데 여기
궁전 많이 유명하던데, 그죠? 궁전 넘어가시고요. 얘도 카드 결제. 자, 근데 밑에 상품이라고 나와 있는 거 계정 바꿔주셔야 되죠. 몇 번? 811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는 거 한번 쭉 맛배기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결산자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 지금 수동운 입력은 그러면 메인 매출전 아니죠, 일반전표 입력에서 차변 대변 며칠 날짜로요? 12월 31일 날짜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자, 문제는요. 2020년 10월 1일 화재보험, 여기 여러분들 계속 보니까 문제에 허구한 날 나오죠. 그죠? 개념이 이거니까 화재보험 가입했대요. 금액은 얼마, 1년분 얼마 되죠? 60만원. 한 달에 그러면 5만원이겠다. 그죠? 자, 그러면 올해 뭐라고 써있나? 결산일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정리 분기하세요. 자,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왔네. 지금 이 보험료는 비용 처리했을까? 처음 가입하던 날 자산 처리했을까? 그렇죠. 내 생각대로는 안 돼요. 10월 1일 일반 전표 입력 주의하셔야 돼요. 10월 1일 날짜에 뭘로 처리했나 봐야 되죠. 보험료 비용 처리해놨나요? 그죠? 자, 그러면 올해 것만 따지면 되겠다. 그죠? 올해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15만원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60만원 비용 처리를 해 놓았으니 나머지 45만원은 내년 거였겠네요. 그죠? 예, 선불이니까 선급비용 사용해야 되겠다도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변에 내년 거 먼저 돈 낸 거는 선급 비용 쓰셔야 되죠? 선급 비용으로 얼마? 45만원 냈겠고, 대변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보험료 빼라 그랬죠? 보험료 821번이에요. 45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는요. 자동 결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결산 자료 입력 여기 열어놔야겠죠.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되는 게 뭔가 봤더니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 얼마래요? 1200만원.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의 전액에 대해서 퇴직금의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정기까지 설정된 퇴직금의 충당 부채 없대죠. 그럼 뭐 왕창 다 입력해버리면 되겠네. 근데 여기 화면 봐주세요. 어디다 입력해요? 이거 지난번에 퇴직급여 추계액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게 별로 없었단 말이라지 얘기죠. 자, 퇴직급여 추계액은요, 여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에다 넣으면 안 돼요. 퇴직급여 전입액, 새로 돈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 주어진 대로 그대로 12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이러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틀리고 싶으면 점수를 너무 많이 따서 하나 틀려주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기 위에 뭐 눌러주셔야 되죠? 전표 추가 눌러주세요. 끝. 자,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건 장부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 재무제표죠. 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 조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총계정원장 조회하래요. 여기 FAT 1급은 참 친절해. 그래서 고민 안 해도 돼. 총계정원장 클릭하셔서요. 날짜는 며칠로 하래요? 상반기 중, 상반기면 6월까지죠. 그죠? 근데 얘 클릭이 안 되네. 뭐 다 하면 되지 뭐. 상품 매입이라고 하면 상품 계정 써야 되겠죠. 계정 조회. 상품. 이렇게 해서 상품 계정 조회한 다음에 매입이 가장 많았던 달, 이렇게 월 비교할 때는 제가 총 계정원장 보시면 됩니다 해드렸었죠. 얼마가 제일 많나요? 또 저기 정기월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기에도 나와 있지도 않겠지만 여기 10월 달이네요.
그죠? 10월달 다 보면은 아니 12월까지 봤을 때는 얘잖아. 내가 못 봤어. 6월 상반기 중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몇 월 달이 제일 많아요? 1월 달이 제일 많네요. 그러면 여기 1월 달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세금계산서 학계표 조회해 보래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우리 조회할 때 세금계산서 학계표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료니까 여기 나와 있겠죠? 두 번째 세금계산서 학계표 나와 있고요. 클릭. 날짜는 며칠로 일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까지지요. 3월 이렇게 입력하셔서 조회하시고 그 위쪽은 매출, 밑에 쪽은 매입. 그럼 여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면 매출에 해당되죠. 매출 자료에서 매출의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래요. 8개 눌러보시면 8개 중에서 공급가의 가장 큰 거래처 어디인가요? 얘네가 잘 사나 보다. 부국이네. 그죠? 부국 상사. 답에서 부국 상사 선택해 주시면 끝.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H 맛보기에서 내용들 한번 다 정리를 끝내 봤습니다. 여기까지.